사암침법은 사암도인 황현학 선생이 거금 450여 년 전에 발명하신 우리나라 침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암침법이 수록된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사암도인 친구 요결. 그래서 이 요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암침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암침 아카데미. 요결 목차를 보면 제1장 중풍문, 그리고 마지막 장은 제42장 취병문, 치질. 치질서부터, 즉 42장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 요결을 배우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길게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2장 상한문 공부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한문이 길기도 하지만 그동안 여러 특집, 추석 특집 등등으로 인해서 진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다시 진도 나갑니다. 제2장 상한문. 상한문의 상한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토론했지만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독감, 광의적으로는 감기도 포함돼요. 그 감기 또는 독감 각각의 징후에 어떻게 사암침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것 우리 공부 중이었어요. 그리고 제4일째 되는 병, 즉 4번 상한4일, 병든 제4일, 이것 공부할 차례인데 견증을 보면 구체적인 증상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중탕증이라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법 족태운 비경이 수하나니 음능천 경고를 보하고 은벽을 사하라. 그러니까 상한병 든지 4일째에는 이중탕증은 어떠한 병을 치료하는 처방인가, 그걸 알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중탕의 원 오리지널 처방은 이중환이에요. 환자로 만든 약, 상한론에 수록된 처방인데요. 상한론 제386장에 보면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락, 광난, 두통, 발열하며 몸이 아프고 열이 많아서 물을 마시려 하는 사람은 오룡산으로 다스린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한이 많아서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오룡산이 아니라 이중환을 쓴다. 오룡산증을 먼저 알아야 이중환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룡산증 살펴보겠습니다. 약학박사 조필영 선생, 이분의 책 현대과학 한방에서 빌려왔습니다. 본방, 즉 오룡산의 병태를 수독, 수음, 담음이라 하는데 과학적 표현으로 하면 H2O의 대사 이상이다. 서희에서는 수분 대사의 이상이라고 하면 곧 신장을 연상하는데, 본방, 즉 오룡산증에서의 수분 대사 장애는 신장 기능의 장애에서 온 것으로 보지 않고 위내, 즉 위장관 내에 있는 수분이 흡수되지 않고 정체하고 있으므로 혈중의 수분이 감소되고 그 때문에 구갈, 뇌류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해석된다. 오룡산증의 구토 현상을 수역이라고 하는데 위내, 즉 위장관에는 이미 물이 만원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출해 나오는 현상이다. 즉 물이나 약을 먹으면 즉시 튀어나오는데 들어간 분량보다 더 나오기도 한다. 몸에 수분 장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위장관 내에 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라고 탕약을 복용시키면 그 탕약 자체도 물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산재로 만들어 먹으면 산재는 물 없이 입으로 침으로 녹여서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미음에 타서 아주 적은 양을 개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즉시 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룡산증에서는요, 물을 많이 마신다가 아니에요. 물을 마시려 하는데 먹으면 토한다예요. 위내에는 물이 많아. 그런데 이것이 전신으로 흩어지지 않고 특히 혈액엔 수분이 적어, 흡수가 안 돼서. 그러니까 혈액은 좋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증이 나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 해요. 그런데 이미
복강내에는 물이 10,000원이야. 그래서 즉토합니다. 그래서 탕약이 아니고 이땐 산재로 복용시키는 거예요. 조필영 선생의 생생한 임상리 하나 보실까요? 본고를 쓰는 중에 어느 부인이 2살 된 여아를 업고 약국에 나타났다. 감기 증세가 있어 시내 모 소아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받아온 약을 먹이니까 먹인 즉시 토해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상기 주객증을 질문하니 발열, 하리, 소변 감소가 있음을 알게 되어 본방 과립제 1일분을 투약했다. 다음날 그 부인이 와서 말하기를 한 회분 1회 복용으로 토가 멈췄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중환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중환은 약재를 꿀로 버무려서 오자대, 오등나무 씨앗 크기로 지은 환약인데요. 한이 많아서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 사람은 이중환을 쓴다. 상한론 396장의 이중환증, 대병이 나온 후에 침을 자주 뱉으며 오래도록 개운하지 않고 위상 즉 상환과 흉상의 한기가 있는 것을 마땅히 환약으로 따뜻하게 해야 하니 이중환이 좋다. 이중환은 몸이 몹시 헌행하고요. 그리고 기운도 없는 거예요. 몹시 헌행한 사람은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오룡산증은 독감, 감기 등의 증후가 아직 진행 중인 거고요. 이중환증은 상한병은 다 나았어요. 감기 다 나았어요. 그런데 워낙 심하게 앓았어. 그래서 다 낫긴 했는데 본증은 다 나았는데 몸이 허탈해진 거예요. 그리고 냉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병은 내부를 따뜻하게 해줘야 낫는다. 상한병 대병 후의 후유증으로 비위가 헌행한 증. 송대의 태평해민 화재국방에 이중탕증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중환을 그 처방을 그대로 탕약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태평해민 화재국방의 이중탕증. 비위, 냉약, 심복교통, 광란전근, 체냉 미한, 수족 골한, 심하영만, 복증 뇌명, 구회불지, 음식 부진, 급일절 침한 고냉을 다스린다. 처방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람수는 표시 안 했습니다. 인삼, 백출, 건강, 구감초. 이것은 다른 말로 인삼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삼이 군약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다 따뜻한 약이에요. 인삼 따뜻한 약이죠. 백출 따뜻한 약이죠. 건강은 생강 말린 거. 이건 대열약이에요. 구감초 따뜻한 약. 태평해민 화재국방의 이 내용과 그리고 상한론의 내용으로 볼 때 이중환증 즉 이중탕증은 오룡산증과 달리 상한병으로서의 감기, 독감은 나았지만 워낙 심하게 앓았거나 또는 그 병을 앓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몸이 허약한 사람이야. 몸이 헌행한 사람이야. 비위도 약했어. 그런데다가 상한병으로 인해서 잘 먹지도 못했어요.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어. 그 병으로. 그래서 더욱더 쇠약해진 거예요. 그때에 이중탕 또는 이중환을 쓴다. 그러니까 여기 상한 4일, 병든 제 4일 여기에서 병든 제 4일 이건 잊어버리세요. 요결 상한문에 병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건 다 잊어버리세요. 거기에 포함된 탕증으로 병을 유추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한 4일, 병든 제 4일째 이렇게 된다 아닙니다. 상한 열병을 앓은 후에 비위가 몹시 헌행해진 대병 후의 후유증인 상태로 몸이 헌행하고 약할 때 비정격을 씁니다. 즉 음능천 경고 보하고 은백사한다. 여기서 음능천 경고 이건 뜬금없는 처방이에요. 이건 지워버리세요. 은백사하는 것만 취하고 음능천 경고 보하는 거 이건 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삼도인의 글이 아닙니다. 삼도인께서는 이중환 또는 이중탕증과 잘 맞는 처방 비정격을 쓰셨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이 탈락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은백 하나만 남고 엉뚱한 게 추가된 거예요. 대돈 은백을 사하고 소부 대도를 보합니다. 자석으로 구사하는 삼침에선 소부 대도는 N극면을 부착하고 대돈 은백은 S극면을 부착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병든 제4일째 되는 날은 이중탕을 써야 낫는다? 아니에요. 이 날짜 개념은 잊어버리세요. 상한 병을 앓고 나서 낫긴 낫지만 너무너무 몸이 쇠약해졌어. 잘 먹지도 못해. 먹으면 토해. 그리고 설사하고 먹지도 못해. 비정격 적용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상한 5일, 병든 제5일 역시 마찬가지로 견증이 가미사육탕증에서 탕증만 나와요. 그리고 요법은 음곡경고를 보하고 태백사한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